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소식은 지난 금요일 메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600에서 650억 달러의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3.13% 하락했습니다.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매그니피션트 7의 평균 주가 움직임이고 이 보라색이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이 매그니피션트 7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 엔비디아가 이끌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엔비디아의 하락은 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이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함께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은 바로 이 중국의 AI 기업인 딥시크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딥시크와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기 전에 앞서 이렇게 미국 주요 빅테크들이 얼마나 매출 대비 이 AI 투자를 할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메타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2025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을 이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이렇게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모두 계속해서 이 AI 자본적 지출을 늘리고 있고 비중을 늘리고 있고 알파벳과 아마존은 비중은 그대로지만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AI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딥시크로 인한 이런 증시 충격이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딥시크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는 이제 2023년에 좀 만들어진 신생 AI 기업으로 현재 이렇게 LLM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새로운 모델인 딥시크 R1을 발표를 했는데 이 모델이 오픈 AI의 O1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딥시크 R1인데요. 보시면 이제 오픈 AI O1인 이 회색보다 전반적인 지표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모델의 어떤 수학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AIM 2024 이 맨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 그리고 이제 고급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매스 500 그리고 이제 코딩과 디버깅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 베리파이드 이 세 개 부문에서는 오히려 오픈 AI O1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이제 시장을 좀 놀라게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은 AI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좀 구매할 수가 없고 실제로 딥시크는 이번에 이제 H100보다 낮은 등급인 2048개의 H800과 560만 달러의 훈련 비용만으로 이러한 성능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메타의 라마 3.1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달러의 훈련 비용을 썼다라고 전해졌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제 더 고성능의 값비싼 AI 칩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떠한 시장의 우려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케일 AI의 CEO인 이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엔비디아 H100을 한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약간은 이제 순수하게 이 엔비디아의 H800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확실히 이 비용 자체는 분명히 회사가 주장하는 것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드디어 트럼프발 관세 위험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정부는 전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내에 이를 또 50%로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 콜롬비아인들을 콜롬비아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 콜롬비아 정부가 이러한 비행기의 착륙을 거부함에 따른 보복 조치인데요. 향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런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기 위해 이렇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관세안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지금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과 콜롬비아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535억 달러이고 전체 콜롬비아 수출의 어떤 34%가 미국으로 향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유가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커피 역시도 미국이 수입하는 커피 생두의 27%가 콜롬비아산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오히려 경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19%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81%의 사람들은 각각 관세가 4% 넘는 영향, 3% 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관세 결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인 구스타포 페드로 역시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50%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며 이제 계속해서 관세에 관련된 위협은 좀 시장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오라클이 틱톡 글로벌 운영권 인수 계약 협상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NPR의 어떤 독점 기사에 따르면 지금 오라클과 백악관이 금요일에 틱톡 거래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며 오라클과 이런 미국의 투자자들이 틱톡의 글로벌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이제 바이트댄스는 소수의 지분을 좀 유지하고 오라클이 데이터 업데이트 및 앱의 알고리즘 전체를 관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의 과반 지분을 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거래의 목표는 오라클이 틱톡에서 일어나는 일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조건은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현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외 거래에는 좀 유동적이라고 전한 바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도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익명의 회의 참여자는 바이트댄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소유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거래의 키는 바이트댄스가 앱을 좀 은밀히 조작할 수 없고 또 중국이 접근을 하는 이런 백도어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이번 틱톡 인수 결국에 그 전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원하면 살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오라클 쪽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진짜 누가 이렇게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틱톡 글로벌 부분을 인수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빅테크가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월가가 AI와 좀 기술주들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중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 기업들이 모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댄 아이브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발표한 이 8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와 메타의 600억 달러 AI 투자 계획은 기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 AI를 통해서 광고, 구독자 성장,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는 좀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칩에 1달러를 투자하면 8에서 10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효과가 기술 산업 전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과속화할 것이고 이런 월가는 이러한 멀티플라이어 효과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해서 좀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 테슬라 다시 한번 이제 AI 및 자율주행 기술이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 완화가 자율주행 확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자신은 2025년도 이후에도 기술 산업은 강력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며 2025년 말까지 기술주들은 25% 이상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술주에 대한 댄 아이브스 계속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올라왔던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제 바로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이 딥시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바로 지난주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